퀵테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알겠어?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복습을 자기가 놓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야. 시간은 처음부터 없는 거야. 알죠? 시간이 뭐 어디 있어? 당연히 없는 거죠. 만들어야 돼. 시간 만들어야 돼. 니네 밥 먹는 시간이 원래 있습니까? 없어요.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 자는 시간 원래 있어? 만들어서 자는 거야. 알겠어? 공부할 시간은 만들어서 해야죠. 게임할 시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시간은 원래부터 없는 거야. 만들어서 하는 거야. 만들어서. 수업도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제주껏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같은 24시간을 쓰지만 다른 24시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 채점한 걸로 그냥 드릴게요. 유준이. 그런 거는 네가 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딴 거는 못 풀었다 쳐도 외워야 돼. 힘은 MA잖아. A 알면 MA 하면 되잖아. 그럼 M 그렇지. 하고 이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V하고 알로나 태워주셔야 되는데 요거 2번에다 해놨잖아. 2번만 그런 거였어요? 준차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을 했는데 2번 줄에다가 내가 해놨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점선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 이게 다 그런. 아, 그래?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였으면 내가 위에다가 여기 같이 했겠지. 미안해. 이거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네. 이거 이름 안 쓴 거 재선이지. 아, VR로 했는데. 그리고 라지 T로 쓴 거는 선생님 그냥 맞다라고 해줬어. 각속도 쪽에. 그거 니네 오해가 있었구나. 그거는 내가 그래 인정.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어쨌든 그러면 좀 쌤쌤이야. 니네도 안 외운 거. 좋아. 그러면 여기 1번은 선생님 실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조금 오해의 여지를 줬으니까 2.5점을 기본으로 해서 올려줄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점수를 올려줄게. 자기가 이 표현 때문에 쓸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좀 올려드릴게요. 그럼 다 플러스 0.25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 1번 각속도 한번 더 적어봅시다. 자, 각속도. 각속도는 기호 오메가. 기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기호도 계속 얘기를 해줬었잖아. 그죠? 자, 이거는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했죠. 그죠? 오메가는
자, 오메가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렇게 원운동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것이, 요렇게 가는 거야. 그지? 이렇게 갔을 때, 요게 각도가 이제 세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타. 세타. 각도 기호를 보통 세타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요만큼 돌았어요. 예를 들어서 1초에 뭐 10도가 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니까 10도가 돌더라. 이런 거죠. 그렇게 돌면은 몇 초면은 한 바퀴 돌아요? 36초면 한 바퀴 돌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돌 때, 이 각도가 도는 속도가 있다는 뜻이지. 그게 뭐냐? 요 시간에 대해서 요만큼 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걸 스몰 t, 요거를 세타, 이렇게 잡으면, 이게 t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면 360도 딱 돌 때, 그죠? 이거 몇 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36초 걸린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요거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 그죠? 그리고 이 각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이 주기는 기호를 대문자 t로 써요. 알겠죠? 이렇게 쓴 사람들, 선생님 그냥 다 맞다라고 해줬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t라고 생각하고 썼다라고 하면 맞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맞다고 쳤지만, 일단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자, 오메가는 t분의 세타로 가능했죠. 근데 한 바퀴 돌 때 그 각도로 표현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t분의 2파이로 해도 돼요. 외워놓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 우리. 우리 2번 문제에 주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랑 진동수는 어떤 관계라고 배웠죠?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가보자. 하나 더 붙여보자. 뭘 붙일 수 있겠니? 2파이. 그렇죠. 2파이 F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동 쪽에 가서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각속도라는 표현보다 각진동수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알겠어요? 각진동수. 이거는 완전히 딱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암기라고 해서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각속도니까 시간분의 각도, 회전하는 각도, 그걸로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걸 계속 쓰다 보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박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지고 잘 잊어먹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의미적으로 받아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의미로 암기하셔야 돼요. 각속도, 각도, 회전하는 각도의 그 속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t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t는 오메가 분의 2파 이렇게 써도 되죠?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뭐를 이용을 해서 써라라고 했냐면 V와 R로
이걸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저때 V는 이 방향의 접선 속도 V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V 자체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T초죠. 그죠? T초 동안 요 원줄을 얼마나 도는 거죠? 이게 R이라고 치면 2파이 R만큼 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T는 이렇게 된 거야. V분의 2파이 R. 알겠죠? 여기에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요것만, 한번 맞춰보라고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네.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써야 되는 거. 자, V를 각속도로 표현해 보세요. V를 각속도로. 여기에서만 딱 보고. 그렇지, R 오메가. 맞나요? R 오메가. 여기다 R 오메가 넣어보세요. 이거 나오니? 나오죠? 이거 많이 씁니다. 뭔 얘기냐면, 이게 도는 정도가 오메가잖아. 그래서 세타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는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 t. 맞죠? 아, 요게 오메가 t네. 오메가 t. 그리고 요로 가는 선속. 얘가 계속 이쪽으로 쭉 가고 싶어 하거든. 그 구심력을 방향만 틀어주는 거야, 방향만. 그때 이 V랑 이 오메가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이 반지름으로 연결되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우린 사실 킥 테스트 맞고 틀리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 나가요. 그리고 뒤에서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 있죠. 구심가속도는 원운동이 일어나려면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구심력이고, 구심력은 얘의 방향만 틀어줍니다. 빠르기는 관여를 안 해요. 방향만 틀어주는데 그때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요. 가속도. 그래서 그게 이제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 여기에서 하는 내용, 우리 두 번째 책 내용에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모르면은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원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 이런 걸로 합니다. 자,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쓰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가속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것만 일단 하니까 그냥 A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A는 R분의 V의 제곱. 이 V는 요 녀석입니다. 이 V. 알겠죠? 이 V. 접선 속도입니다. 접선 속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 V의 자리에다가 R 오메가 넣어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그렇죠. R 오메가 제곱. 이게 나오죠? 맞나요? 자꾸 다 외워야 된다, 이거. 계속 써보면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안 되면 여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F인데, F는 우리가 MA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요 A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R분의 mv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하면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식들은 우리 그 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식들 있었죠. 그죠? 걔네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들은 계속 이걸 생각을 하면서 주기가 뭐지? 각속도가 뭐지? 무심 가속도가 뭐지?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등속원 운동에서 물체가 10초 동안 50번 회전한다. 자, 주기는 이렇게도 하지만 어떻게도 한다고 했어요. 주기. 주기 뜻이 뭡니까?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는 시간이죠. 맞나요? 한 시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한 시간이냐? 한 번, 1회. 1회 진동이냐, 회전이냐, 뭐 이런 거잖아. 반복하는 거잖아. 회전도 반복에 포함하니까. 그냥 1회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분모에 가야 돼요? 분자에 가야 돼요? 분자에 가야 되겠지. 어떤 시간이. 그러면 뭐 반복한 횟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반복하는 횟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주기 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 횟수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50번이죠? 50번에 10초. 이렇게 된 거니까 5분의 1이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이게 5분의 1이니까 F는 5가 되겠죠. 자, 진동수 뜻이 어떻게 됐었죠? 자, 진동수는 기본적으로 횟수입니다. 얘랑 얘 바꿔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 앞에 들어가는 게 이게 뭐였죠? 1초. 1초 동안 반복한 횟수거든. 그러니까 자, 횟수, 진동수라는 건 횟수니까 횟수가 분자고 항상 1초로 돼야 되니까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동수. 됐죠? 요거는 이제 거속시에서 나온 식이에요. 거속시. 맞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여기에서 시간하고 속력을 자리 바꾼 거야. 맞니? 이게 앞에서 배우는 개념들하고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5분의 1, 하나는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위는 5Hz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물체의 가속도라고 했는데 이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를 물어본 겁니까? 구심 가속도 물어본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반지름이 있어요, 없어요? 반지름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일정한 각속도 3 라디안 퍼 세크로 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그죠? 여기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3에다가 2m네. 자, 2m에다가 3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 했으니까 이게 얼마야? 자, 물어볼게. 이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 라디안 세크의 제곱. 미터 퍼 세크죠. 자,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일까? 미터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일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다수결 원칙에 따르십니다. 여기에서 둘 다 상관없는데 첫 번째 거여야 됩니다. 왜? 라디안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안 써도 안 써도 되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라디안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이 세타가 R분의 L 값인데, 그죠? 이게 라디안이잖아. 그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건데, 헷갈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죠? 라디안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속도기 때문에 결국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18m/s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 실이 받는 장력 이거는 뭘까요? 이건 선생님이 낼까 말까 고민하다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긴 했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구심력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장력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구심력으로 생각을 하고 풀겠지라고 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거 장력이 구심력이라고 생각하고 푼 사람 있나? 그래, 그렇게 응용해야 돼요. 거기까지 알려주면.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서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구심력 설명을 저번 시간에 얘기는 해줬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데, 요 줄에 매달아서 돌리기 때문에 이 줄에 걸리는 이 장력 T가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구하려면, 이게 구심력 F와 같은 거니까, 뭘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봅시다. 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주기, 괜히 지웠네. 분당 300번씩 회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니? 주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걸 구해도 상관없죠? 왜? 우리가 각속도를 쓰면 요걸 써가지고 요걸로 구하면 되거든? 이거 봐봐. 요 96. mr 오메가 제곱이라든지 요 r분의 mv 제곱 쓰면 되는데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오메가는 여기다 적어놨네. 찾고 있었는데. 자, 요걸 쓰면 되잖아. 그러면 T를 구하든 F를 구하든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F를 구해봅시다. 여기서는 F. 진동수는 횟수를 올리자. 그죠? 진동수가 횟수니까. 그러면 1분, 매분, 60초?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1초에 몇 번 회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왜? 틀렸는데 선생님 맞다 해준 거야? 그런 거야? 혹시 답에 파이 들어가요? 그렇죠. 숫자로 계산해도 상관없고, 나는 3.14 넣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맞는 것 같으면 해줬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0.2 곱하기 R이 얼마예요? 1 곱하기, 자,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오메가 2파이 F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10파이죠, 요게. 그러면 10파이의 전체 제곱이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요게 100파이 제곱이니까 20파이 제곱 뉴턴 이렇게 되겠죠. 시계만 찾아 넣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냈는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너무 뭐 엄청난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그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 내용들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가서 꼭 저걸 복습해 놓으세요. 자, 우리 책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구심력 있죠? 자, 구심력은 뭘 일으키는 겁니까?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원운동을 일으킬 때 얘는 뭐 물체의 방향만 바꿉니다. 속도는 못 바꿔요. 속도는 못 바꿔. 그리고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어떤 방향을 이룬다? 항상? 그렇죠. 자, 물체는 갈 때 이 접선 방향을 가려고 해요. 알겠죠? 접선 방향으로. 그런데 힘은 항상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이 운동 방향, 이게 운동 방향이야. 운동 방향. 물체 운동 방향. 요가 구심력은 항상 90도예요. 90도.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90도를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는 누구 방향입니까? 구심 가속도 구심력 방향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심력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것. 자, 구심력 역할.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만유인력이죠. 그 다음 실의 장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력도 됩니다. 전기력. 뭐 자기력. 뭐 마찰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구심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것을 볼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만유인력은 뭐예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식 어떻게 돼요? F는 자, 만유인력. F는 아는 사람? R 제곱 R 제곱. 는
G1, G2. 아, 에버는 맞죠? G에 M1, M2. 이거 물체 두 개인데 그 두 개 사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죠? 야,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돼. 알겠지? 쌤, 식이 너무 많은데요. 수학보다 적어. 왜요?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운동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의 법칙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해 줬죠? 그죠? 힘의 법칙은 뭡니까? 힘을 정의하는 거야, 정의. 이 물리량을 정의를 하는데 이 물리량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은 물리량의 싸움이에요. 물리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리량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걔네들 간의 관계가 물리 법칙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거기 때문에 물리 법칙만 알고 있고 물리량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물리량과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 알겠죠? 그걸 우리 앞에서 배운 대표적인 게 F는 ma 요걸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물리량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의들이 있으면 정의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V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량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장력은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운동 법칙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수직 강력하고 장력은. 그래서 이건 힘의 법칙으로 따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없다. 그때 찾아야 돼. 전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력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생긴 꼴이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R 제곱에 K에 Q1, Q2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겨요. 요거는 아직 몰라도 돼. 자기력도 자석의 힘이죠. 그죠? 그게 회전을 시키는 구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야. 이것도 지금 몰라도 돼. 자, 마찰력 몰라도 돼? 아니, 이건 알아야지. 배웠으니까. 마찰력. 마찰력은 어떻게 돼요? 자, 마찰력 F는 이게 뭐야? 마찰계수. 그죠? 마찰계수도 종류가 있었죠? 자, 마찰계수에다가 이 N이 뭐였죠? 수직항력. 근데 이 수직항력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장력처럼 운동법칙으로 찾아야 된다. 그거였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구심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었고, 그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씩이 더 나와 있죠? 더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쳐놓으면 돼. 어디 있어? 치웠네. 저쪽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식처럼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니까 T 제곱분의 이 4파이 제곱이죠. 4파이 제곱 MR. 이거는 전부 다 아는 걸로 그냥 전개를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저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로 바꾼 거야? 주기로 바꾼 거야. 주기와 구심력의 관계식으로 바꾼 거죠. 알겠어요? 주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아, 요 각속도하고 주기가 연결되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혀 구심력 하면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죠? 주어진 값이 뭐를 주느냐 하면 주기하고 반지름하고 질량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나 얘를 못 구할 경우, 그죠? 또는 돌려서 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심력 역할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경사면에 대한 건데, 요거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경사면 이거는 이제 잘 알 거야.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세타면, 그지? 이쪽으로 mg가 이만큼 걸리면, 이건 잘 구하죠, 이제. 자, 여기에서 세타가 어디냐면, 요게 세타죠. 맞나요? 이게 잘 안 되나? 아직? 요즘에 잘 돼? 안 돼? 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요 힘과 요 힘으로 분해를 했었죠. 맞나요? 자, 요거 불러봐. 요거 불려. mg 코사인 세타. 요거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분해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요것보다 구심력 역할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경주 같은 것, 트랙을 도는 경주 있죠. 또는 자전거 경주도 있고. 자, 이 빠르게 이렇게 삥 돌 때는 요 면이 옆에서 보면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경사면을 달리게 돼 있어요. 만약 평면을 갖다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치면 자동차들이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원심력 때문에 다 튕겨나가 버려.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커브에서는 전부 다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죽여야 되겠죠. 뭐 드리프트 할 거 아니면. 그렇잖아. 뭐 드리프트도 속도를 계속 낼 수는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튕겨나가지 못하게 경사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달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쫙 회전할 때 구심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요거 이해가니?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는데 경사면으로 돼갖고 이렇게 가는데 구심력은 이쪽 방향이지 이 경사면과 나라는 방향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 mg가 여기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좀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 세타. 자, mg가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축 방향의 힘이 아니야.
어느 축 방향? 이 축 방향의 힘이야. 이쪽 방향의 힘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힘 하나를 분해할 때 항상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했었죠. 왜 90도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평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이렇게 분해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되게 불편하잖아. 이 각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복잡해서 안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요 방향이기 때문에 요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 힘은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이다. 맞아요? 이 두 개의 평행사변형 해서 여기 맞닿은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은 게 이게 합력이잖아. 그럼 분력은 얘랑 얘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세타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세타는 여기니까 여기에서도 세타는 여기가 되겠죠? 맞아? 세타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mg라고 해볼게. mg. 자, 요 값은 뭐가 될까요? 요 값은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요 값은 아니구나. mg. 자, 요거를 A, B, C라고 그냥 둬볼게요. 알겠죠? 자, 요 방향으로 돌리면 코사인 세타가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A를 선생님 물어봤잖아. 여기서는 A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A를 물어봤죠? A를 물어보니까 얘랑 얘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B 이렇게. 근데 B가 뭐야? mg잖아. 그러면 이게 mg 이렇게 들어가네. 얘는 여기다 만약에 쳐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 녀석하고 완전히 다르네? 자, 그 다음에 요 C를, 사실 우리 C를 구해야 돼요. C가 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하는데? C의 크기는 요 크기가 같은 거죠? 맞아요? 요 크기. 그러면 요거 탄젠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어떻게 해요? B분의 C. 여기가 C니까. 그죠? B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근데 B가 뭔데? mg요. B는 mg야. 그죠? 그럼 우리는 C를 구해야 되니까 C는 B 탄젠트 세타야. 그럼 여기 B가 mg라고 했으니까 mg 탄젠트 세타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mg 탄젠트 세타야. 우리는 요거를 알고 싶은 거야. 요거. 요게 뭔데? 구심력.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식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지금 얘네는 일반식이지. 그지? 일반식인데 여기에 이 경사면에서 자동차가 꽝 달릴 때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가 된다? mg 탄젠트 세타 이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mg는 뭐겠니? 물체 무게가 될 거고, 뭐 자동차의 무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사도 몇 도로 하면은 뭐 속도가 얼마, 최대 얼마 됐을 때까지 버티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문제들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경주 트랙을 설계할 때도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 경사도를 최대 회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의 그 속력 있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트랙을 만들겠죠. 그죠? 트랙의 중심, 이게 원형 트랙이라고 치면 트랙의 중심까지의 거리 R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트랙의 크기가 나오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갖고 계산을 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중력의 역할, 즉 중력도 만유 인력도 있지만 이 중력도 지금 mg가 중력인데 이 mg가 얘가 중력의 불력이 뭘로 작용할 수 있다? 뭘로 작용할 수 있다?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찰력은 당연히 요거고, 그죠? 그래서 경사면이면 이 mg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마찰력이면 이렇게. 그때는 요겁니다. 이걸로 할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중력이 구심력 작용할 때는 이 탄젠트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요거 마찰력 쪽으로 가면은 요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5페이지 예제 문제 풀 수 있겠니? 예제 문제. 우리 뭐도 배웠었습니까? 앞에서 탄성력 배웠었죠? 탄성력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 탄성력 추가시켜볼까? 자, 탄성력 했을 때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됐었고, 마이너스는 복원력이니까 되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거지만 크기만 따지면 요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구심력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얘네가 무엇과 같다? KX와 같다. 그런 의미가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만유인력이다라고 하면,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값이 얘네와 같다. 이렇게 두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힘들이 전부 다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그게 구심력이다 그러면 여기에 식들이 얘네와 같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세요. 요거 좀 체크해놨네. 잘 해놨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X에 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길이가 L0라고 했잖아.
늘어난 길이가 x네. 그런 뜻이죠. 그죠? 회전하면서 원심력 받아갖고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다라고 했었죠. 그죠? 네, 늘어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보세요. KX가 탄성력이잖아. 그죠? 식만 세워봐, 식만. KX에서 X가 뭐예요? 요게 변형길이에요, 변형길이.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야. 그러니까, 용수철에서는 늘어난 길이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10cm 짜리다 라고 하죠. 근데 물체를 달았더니 얘가 12cm가 됐다. 그러면 X는 뭐예요? 물체를 달았더니 이렇게 됐다. X는 2cm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거예요. 얘가 10cm인데 요게 2cm.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탄성력은 그 늘어난 길이만 갖고 따지는 개념이에요. 용수철 상수에다가 그 2cm 이렇게. 알겠니? 12cm가 아니고 2cm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뭐는 구심력은 뭘 따지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R을 따지는 거잖아. 맞지? 반지름 R을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R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M, R 자리가 L0 플러스 X 하고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제곱. 이해갑니까? 거기에서 X 전개해서 묶어서 표현해라. 그거잖아. 이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할 수 있죠? 전개해서 X 뽑아내가지고 전개하면 그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성력을 볼 겁니다. 관성력. 요거 다시 낼 거야. 요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선생님 이거 예제 풀었는데 그 R분의 M 그 R 제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M X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요거 다시 해볼게. 자, 요렇게 하면 KX는 M L0 오메가 제곱 플러스 MX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 X로 묶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서 자, X로 묶으면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게 남죠. M L0의 오메가 제곱. 그죠? 자, 그러면 X는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분의 M L0 오메가 제곱. 이렇게 안 나왔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안 나왔다고? 답이 이거잖아. 정렬 됐니?
아직 하고 있나?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관성력을 이제 설명할 건데, 얘들아, 원운동은 선생님이 어떤 운동에 속한다라고 했니? 원운동은. 자, 등속도 운동이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냐? 가속도 운동이냐? 등속도라고 하지만 등속 직선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면 가속도 운동이냐? 셋 중에 뭘까요? 이거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알겠죠?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가속도 운동입니까? 힘이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죠. 힘이 바뀌면 가속도 운동입니다. 힘이 일정해야지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알겠어요?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일정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관성력을 설명할 건데, 이 관성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성계라는 것과 비관성계라는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이걸 설명하느냐? 관성력을 설명할 건데 왜 갑자기 이것들을 얘기를 하느냐? 원운동에 원심력이 있죠. 이 원심력이 대표적인 관성력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관성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지에 있는 사람이나 등속도하고 있는 사람. 알겠죠? 간단하죠? 비관성계는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 이 끝이야. 간단하게. 그러면 자, 운동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높은 곳에서 사람이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돛대 높은 데서. 자, 얘가 등속으로 가고 있어요. 등속으로. 그럼 떨어뜨리면,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요 위에서 사람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유낙하로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면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조금 있으면 이 배는 여기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물체도 이쪽 방향으로 V를 갖고 있죠. 같은 배에서 탔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만큼 얘가 중간쯤이라고 합시다. 요만큼 떨어졌을 때 얘랑 배 위치가 이 지점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쵸? 왜냐면 수평으로 가는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떨어진 건 자유낙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도달할 때도 여기쯤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 밖에서 보면 이런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자유낙하가 합성되면 이런 포물선 운동이 된다고 했잖아. 그걸 얘가 보는 거예요. 얘가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본다?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본다. 왜? 얘도 같은 속도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의 상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궤적이. 그런데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배가 이번에는 A 속도로 가는 거야. A 속도로. 그래서 A 가속도로 갑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체가 떨어질 때는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이 안 되죠. 가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 수평적인 것만 따지면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는 이만큼 못 가죠. 그죠? 뭐 떨어진 게 한 요 정도라고 치고 여기 좀 떨어지는 거야.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는 V로 가는 거고, 그죠? 얘는 가속도가 있으니까 V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면 더 많이 간 거야. 그럼 얘는 이만큼 갔을 때 얘는 더 이쪽에 처져 있겠죠. 그죠? 이거를 밖에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거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뒤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 배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쯤 있고 얘가 여기쯤 있고 하나 더 그리면 바닥에 떨어지겠죠. 뭐 요쯤에 떨어지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배가 더 빨리 가니까 얘는 자유낙하로 이쪽 방향의 속도가 있지만, 그죠? 배를 못 쫓아가잖아. 얘는 무조건 배를 쫓아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개가 얘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자, 여기 배예요. 여기 물체야. 자,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럼 니네들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이번엔 이게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붙은 거야.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자, 얘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질 때, 그죠? 배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속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가버린 거야, 벌써.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요만큼 떨어질 때, 얘는 원래부터 이거 똑같이 하면 포물선 운동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근데 얘가 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배랑 관점에서 이 물체가 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걸 배로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힘들어하네. 이렇게 봐봐. 버스에서 갑자기 버스가 가속을 딱 했어요. 그럼 여기 있던 손잡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쏠리죠. 왜 쏠려? 이게 만약에 줄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졌겠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떨어져. 그 배가 없으면 포물선으로. 아니죠. 배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얘 혼자 떨어지는 거고, 이게 배라는 게 뭡니까? 비관성계. 거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배 없이 뭐 실험할 수가 없잖아. 얘 혼자 떠 있다고? 얘 혼자? 그럼 얘 혼자 그냥 떨어지는 거죠.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가는데 관성계처럼 이렇게 가면, 관성계인 사람이 관성계를 보면, 알겠어요?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비관성계에 있는 물체를 보면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안 돼. 뭔 얘기냐면, 차로 해볼게, 차. 자, 다시 요거 잊어버려, 그러면. 잘 봐. 자, 여기에 이제 정지관성계 있습니다. 얘는 관성계예요, 관성계. 버스는 뭡니까? 비관성계예요.
맞아? 자, 여기 줄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붕 하고 급발진하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이렇게 돼버리죠. 요건 이해가니? 자, 그럼 여기 관찰자가 있다라고 해볼게. 붕 하고 가면은 이 물체는 얘가 봤을 때는 봐봐. 장력이 있죠. 맞죠? 이 장력T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이 물체 무게 mg가 있죠. 그죠? 그러면 평행사변형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 F가 있네. 이 힘 F는 뭐야? 물체 M이니까 M, 요 A 해서 이쪽 방향으로 받아서 얘가 보니까 이 차하고 똑같이 가속 부앙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 얘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어때요? 얘가 자기랑 관계에서 가속도 받고 이쪽으로 붕 갑니까? 자기랑 여기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 정지해 있잖아. 얘가 볼 때는. 정지해 있잖아. 말이 돼? 가속도를 받고 있으면 얘가 얘 앞에서 이렇게 붕 가야 되는데 안 가. 물리 법칙이 안 맞잖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얘가 볼 때는.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을 하느냐 하면 얘가 볼 때 얘가 지금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이 이거니까 이 합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F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마이너스 F가 뭔데? 마이너스 MA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고 한 거냐? 관성력이라고 하자. 이 관성력은 실제 힘이에요? 실제 힘 아니죠? 얘의 반작용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얘 원인 힘이 없잖아. 원인 물체가. 여기서 누가 잡아 당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실제 힘은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작용, 반작용. 그죠? 그런데 이렇게 관성계에서 비관성계를 보면 물리법칙이 적용되는데 비관성계에 있는 애가 그 현상을 보면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관성력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있다는 얘기야. 아까 원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원운동이. 이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밖에서 이거 보는 사람하고 이 원 안에 있는 사람하고 원판 같이 도는 사람하고 봤을 때 얘가 보면 정상인데 얘가 보면 비정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설정했느냐? 왜? 얘가 보면 이쪽 방향으로 뭐만 작용해요? 90력만 작용하죠. 그죠? 근데 얘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가 서로 원운동 합니까? 얘가 보면 얘가 원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90력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얘랑 얘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끼리는 뭐예요? 정지해 있잖아. 상대적 위치가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볼 때는 이쪽으로 힘만 있으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거든. 그래서 뭐 이쪽 방향으로 힘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힘을 뭐라고 하자? 원심력이라고 하자. 그게 간성력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심력은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니야. 원심력은 힘이다 아니다?
아니다. 관성력은 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트 얘기도 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얘가 보면은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이에요. 배는 빨리 가지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 맞아. 근데 배 안에 있는 애가 보면은 뒤로 떨어지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뒤로 떨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떨어지려면 이 물체가 이쪽과 이쪽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보면 그냥 이쪽으로는 힘 없고 처음 속도만 있을 뿐이고 mg로 포물선 운동을 한 거잖아. 이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가속도 운동하는 애가 보니까 mg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그럼 이쪽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 힘이 얼마다? 이쪽으로 가는 이 가속도 A에 대해서 마이너스 MA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에 힘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얘한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우리 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배 그림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버스 그림은 잘 나와 있지요? 그죠? 이걸로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수평면에서의 운동이고 수직면. 너희들 엘리베이터 타봤죠? 특히 좀 고층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면 특히 잘 느껴지는데 뭐냐면 요 낮은 건물에서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출발해서 위로 딱 올라갈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내가 좀 무거워진다라는 느낌 들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내려갈 때 갑자기 붕 뜨는 느낌 들어요. 간이 설렁하는 뭐 그런 느낌 들잖아. 그게 관성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관성력으로. 관성력으로. 봐봐. 자, 이 사람이, 무게가 mg야. 그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속 운동이니까 아래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관성력.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물체계가 엘리베이터인데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작용하면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MA만큼. 요 가속도만큼. 그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을 만약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하면 돼요. 이쪽을 마이너스 하면 이쪽 플러스 하면 돼요. 어쨌든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부호는 떼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만 생각하면 mg 플러스 ma만큼 무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몸무게가 되는 거야.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야. 반대로 내려가는 거 해봅시다. 이쪽으로 mg가 작용하는데 일로 a만큼으로 가속 훅 내려갑니다. 빠르게.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성력. 이게 ma만큼 작용하겠죠?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무게는 얘랑 얘만 갖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사람 몸무게. 그러면 어떻게? mg에서 ma만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9.8m/s의 제곱의 가속도로 휙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몸무게가 얼마 되겠니? 없어져요. 0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몸무게죠? 그죠?
이 가속도로 쭉 내려가는데 이게 G값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맞잖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줄이 끊어졌어. 자유낙하를 무슨 뜻이야? 자유낙하를 브레이크 같은 거 없어. 그냥 자유낙하해. 그러면 내 몸무게에 있어 없어? 없게 느껴지는 거야. 무중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무중력 상태로 우주 비행사들 뭐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죠?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행기 타고요. 그렇죠? 비행기 엔진 딱 꺼버리면 자유낙하 쫙 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일시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느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훈련을 합니다. 느낌만 그런 거. 실제로 여기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아 근데 그 뭐지?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적용해서 무거워진다 그러잖아. 그렇죠. 느낌만 그런 거야?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원심력 빵 돌리잖아. 그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엄청난 가속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 G1 이 두 배면 G2 G3 이렇게 되면 막 얼굴 찌그러지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실제가 아닌데 왜 그래요? 왜 실제가 아니야? 뭐가? 아. 관성력 관성력이 실제 힘은 아니지만 실제 현상이죠. 그 현상을 물리적인 법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성력이란 것을 도입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원래 위치에 있고자 하는 그 관성 때문에.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야.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도 해라. 예. 어. 빨리 나. 안녕히 계세요.